홍길동, 조선시대 때 허균이 지었다고 하는 소설 홍길동. 우리는 홍길동을 이 부자들로부터 재물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그런 소설 속의 주인공, 의적, 활빈당의 두려움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죠? 자, 이거는 일본에서 나온 내 책입니다. 그러나 20년 전쯤 내 책을 읽은 어느 독자들로부터 초청이 와서 나는 그 오키나와에 갔을 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홍길동의 무덤이 있었으며 홍길동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진짜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는 홍길동이 가상인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오키나와에 살고 있는 오키나와 사람들은 홍길동이 실존 인물이라고 하면서 홍길동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인간 세상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들 정말 웃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은 가짜를 많이 알고 있어요. 자, 지금 이 그림은 홍길동이 뭐라 그럴까, 이게 묘비입니다, 묘비. 그 당시에 나는 왜 홍길동이 살던 나라에서는, 내가 홍길동이 살던 나라죠,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데 홍길동이 도망간 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자세히 알고 있을까 하며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성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우리나라도 진짜인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설안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사적으로도 중국이라고 하는 큰 대륙의 영향을 받아 그곳에 굽실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피 안에 굽실거리는 게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죠? 뉴스 잘 보세요. 맨날 굽실거리는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위대성은 모른 채 남의 것만 커 보이는 그런 비열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민족이지만 우리 안에는 비열한 인간들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는. 이른바 사대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이 사대주의는 주체성이 없이 세력이 강한 나라나 사람들을 받들어 그런 떠받드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 걸 사대주의라 그래요. 다른 걸 잘 살거나 힘 있으면 내내 떠받드는 걸, 그런 걸 사대주의라 그래요. 내 것이 그들보다 훨씬 더 좋은데, 이 굽신거리는 그 습성이 있어서 그것을 모르고 남의 것을 떠받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나라가 되면 뭐 하겠어요? 내내 다니면서 굽신거리고 다니고 사람 대접도 못 받고 다니는데. 오늘은 이렇게 남의 것을 떠받드는 민족성을 자각해서, 이런 걸 자각을 해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부터가 자각을 해서 오히려 남들이 우리나라를 떠받들 수 있도록 막강한 나라로 거듭나기 위한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자존감을 터득하지 못하면, 우리의 그 자존감을 터득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또 누군가가 지배하여 여러분을 종처럼 부려먹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위권에 든다고 하면서, 지금 이 지구상에는 180여 개 이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가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래도 10위권에 든다고 하면서 지금의 정부 또한 사대주의처럼
이곳 저곳에 굽신거리며 다니는 것을 보면 주민등록증을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잘 살면 뭐예요? 내내 다니면서 굽신굽신거리면서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있는데, 개떡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좋다고 웃으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나라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증 찢어버리고 싶어요. 옛날에는 좀 산다고 하는 집들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좀 산다고 하는 집들은 밥상 위에 노쇠 밥그릇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노쇠로 만든 밥그릇. 그게 옛날에 썼어요. 옛날에 잘 사는 사람들이 다 노쇠 밥그릇 썼어요. 그런데 갑자기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하는 서양 밥그릇이 나타나니까, 갑자기 서양 밥그릇이 나타나니까 너도 나도 모두 다 녹그릇을 버리고 스테인리스 밥그릇으로 바꿨습니다. 예. 그때는 우리 집도 바꿨습니다. 예. 누구네 집도 다 바꿨습니다. 녹그릇은 다 버렸어요. 이 노쇠 그릇은 방자육이라고 하며, 노쇠 그릇을 방자육이라고 돼요. 그리고 밥이 식지 않는 그런 이점과, 노쇠 그릇 안에다 밥을 넣으면 쉽게 식지 않습니다. 오래가요. 식지 않는 이점과 또 세균을 섬멸하는 항균력 99.9%의 뛰어난 그릇입니다. 그 안에다가 밥을 담거나 그다음에 음식을 넣으면 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균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노쇠가. 감히 스테인리스 따위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초과학적 제품인 것입니다. 방자유기는 그래요. 요즘 그래서 나도 다시 방자유기를 쓰고 있어요. 자, 저 책은, 저거는 옛날에 우리나라 천부경, 하이데거는 천부경으로 알고 있었어요. 또 우리나라는 심정이 아닌, 심정으로 뭐 봐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심정이 아닌 냉철한 이성으로 우주의 근본을 밝혀서 그걸 갖다가 간단하게 저렇게 한 장으로 만들어 놓은 천부경이라고 하는 종교 이전에 학문이 있었지만, 냉철하게 이성으로 밝혀놓은 우주의 천리예요. 그런 학문이 있었지만 국가 최고의 국립대학교 서울대학교 교수가 유럽에 가서 그것을 몰라서, 천부경이 있다는 것조차 몰라요. 서울대학교 철학 교수가 그것도 몰라서 독일의 하이데거가 천부경을 내밀었을 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좀 해석 좀 해주십시오 하고 내밀었을 때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을 보면 귀곡 천계의 민족성을 그대로 보인 것입니다. 여기서 귀곡 천계라는 게 뭐냐면은, 귀곡 천계는 남의 것은 귀하게 여기고 자기 것은 천하게 여기는 그런 민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곡 천계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의역하면은 남의 것은 귀하게 생각하고 내 것은 천하게 여기는 게 귀곡 천계예요. 우리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사이퍼 같은 걸, 이런 걸 터득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남의 건 되게 좋다 그러고. 인간의 입장에서 밝힌 철학이 아니라, 이 천부경은 인간의 입장에서 밝힌 철학이 아니라 우주의 차원에서 밝힌 그런 진리를 모른 채, 그런 이치며 진리예요. 그런 걸 모른 채 인간의 철학을 배우러 서양에 간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님은 서양 철학은 배우러 다니고, 그 서양 철학이 아무리 봐야 인간이 밝혀놓은 철학은 거기서 다 거기에 여기에 100% 맞지 않는 거죠. 천부경은 인간의 그런 철학으로 한 게 아니라 그거는 우주의 차원에서 밝혀놓은 거예요. 그건 함부로 그렇게 밝히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 걸 배울 생각은 안 하고 남의 나라에 가서 철학이나 배우러 다녀요. 철학은 바뀌어요. 그리고 내 것을 바로 알면 남을 가르칠 수 있는데, 그 교수님이 천부경만 알면 하이데거도 가르칠 수 있는데 하이데거한테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것을 바로 알면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데 내 것을 몰라 남의 것을 배우러 그렇게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고 있어요. 내게 훨씬 더 좋은 건데 그걸 모르고 남의 좋지 않은 걸 배우러 다녀요. 곱하기를 알면 다 더하지 않아도 되는데, 곱하기 알면 다 안 더해도 되죠. 2가 3개가 있다 그러면 2가 3개 안 더해도 되잖아요. 2, 3, 6 하면 되는데, 다 더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다 더하겠다고 덧셈을 배우러 그렇게 여기저기 배우러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정말 웃기는 나라입니다. 이 서양의 후진 민족,
선진이 아닙니다. 후진 민족이에요. 후진 민족은 있지도 않은 신, 하느님이 있다 그러면서 신을 내세워서 그게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을 지배하려고 할 때, 신을 내세워서 인간을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주 근본을 밝힌 천부경을 버리고, 저 천부경 같은 저런 걸 버리고 없는 신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주인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을 보면 웃기는 민족인지 배알이 없는 바보인지 분간이 잘 안 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그래요. 우리나라는 아주 뛰어난 인물이 있는 반면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간도 많아요. 우리나라의 지명 또한 선견지명을 통해 예언을 하다시피 해놓은 것을 보면 우리 민족은 매우 특별한 민족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지 않은 바보들 또한 많아 오늘의 현실 또한 주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체성이 없잖아요. 우리는 주체성이 없어요. 남의 걸 떠받들게 좋아하죠. 우리 민족이 특별하면서도 어리석은 이유는 그 중심이 있는 사람과 중심이 없는 사람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중심이 있는 사람만 함께 모여 살면 대단한 나라가 된다는데,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위대한 나라가 될 텐데, 이 중심 없는 사람들이 이게 풀려나가지고, 중심 없는 사람들이 사람을 뽑으면 이상한 바보를 다 지도자라고 뽑아놔가지고 다니면서 내내 상여집 개처럼 하고 다니잖아요. 또 누굴 또 도와준다 그러면서 도움 안 받겠다는데 돕겠다 그러면서 그 짓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중심이 있는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갖고, 또 중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 좋을 대로 택해, 중심이 없는 것들은 자기 좋을 대로 택해서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아 그렇군 하는 사람은 중심을 아는 사람이고, 뭔 소리야 하는 사람은 중심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셨습니까? 나가 존재한다면, 나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그 존재는 반드시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안에 전부 다 자기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주 또한 그 핵심을 갖고 있어서 우주도 역시 핵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을 아는 사람은 우주와 그 핵심을 맞춰, 중심이 있지만 이 중심이라는 건 우주의 핵심과 내 핵심이 일치한 것이 중심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지만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핵심도 중심도 몰라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펄럭이면서 나부끼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가서 저기 잘 된다 그러면 또 내가 지저가 달라붙었다, 저쪽 가서 달라붙었다,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중심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중심 또한 느껴. 내가 중심이 있으면 저 사람이 중심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보면 느낍니다, 그걸. 그리고 그런 것을 느껴서 중심이 없는 사람을 절대 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핵심도 중심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좋을 대로 사람을 택해 지금과 같이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예. 대한민국 쓸어버리기 간단하죠. 내 편이 아니니까요. 내가 내 편이 아니니까요. 민주주의의 폐단이라면 이것이 바로 폐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심 없는 사람들이 지 멋대로 찍으면 이런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구도 많지 않고 땅덩어리도 적지만 이렇게 바보가 많은 나라하고 중심 있는 사람이 많은 나라하고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히려 우리보다 중심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은 나라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결코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우리보다는 낫다, 이런 얘기죠. 중심이 있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중심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중심이 없는 것들은 여기 달라붙었다 저기 달라붙었다 그러는데, 중심이 있는 사람은 없더라도 없는 가운데서 자기로부터 시작을 해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한 결과는 반드시 결과는 나에게 오도록 그렇게 계획하고서 시작합니다. 아셨습니까?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 결과는 반드시 나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오는 결과를 주체성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주체성이에요. 여러분들 주체성이 뭔지 모르잖아요.
주체성 말은 하지만 뭐가 주체성인지 몰라요. 주체성은 나로부터 시작하고 그 결과가 또 나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선진국이라는 것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오니까 자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중심을 갖고 계획하고 중심으로부터 뻗어나간 힘을 통해 완성하는 그야말로 나로부터 나에게로 가는 나에 의한 나의 힘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체성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도 점점 커지죠. 우리는 이쪽 가서 달라붙었다, 저쪽 가서 달라붙었다, 이쪽에서 쭉 발길질 당하고 저쪽에서 발길질 당하고, 밥 얻어 먹으러 가서 큰 돈 들고 밥 얻어 먹으러 가면 밥도 안 주고, 그래서 저 이상한 거지 같은 빵 조각이나 주면 그거 좋다고 얻어 먹고 오고, 지금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좀 더 쉽게 말하면 중심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빠지거나 아니 좋다고 빠지거나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은 이렇구나 그러나 내 중심으로부터 나는 이렇게 시작한다 하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우주와 하나가 된 핵심을 시작해서 그 우주와 하나가 된 핵심을 통해 시작해서 그 핵심을 위해 활동하고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우주는 항상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주는 자기 중심에서 시작하고 자기 중심의 이득이 안 되는 것들 다 없애버립니다. 그게 우주예요. 길이에요.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천부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나라도 없는 이름도 이상한 사람을 갖다가 막 주인님 그러면서 홍길동도 아니고 뭐 이상한 사람을 갖다가 이름도 이상하고 성도 이상한 사람을 갖다가 막 지 선조도 아닌 걸 갖다가 막 제사도 안 지내면서 그 지랄을 떨면서 그 지랄 살고 있어요 지금. 우주가 아무리 많이 변한다고 해도, 우주는 변화무쌍하죠. 아무리 많은 변화무쌍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그 존재가 유지되는 것은, 그렇다고 우주가 깨지는 법은 없어요. 안 깨지고 유지되는 것은 이렇게 핵심을 통해 작용하고 그 핵심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핵심으로부터 시작하고 우리 핵심을 위해서 핵심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그걸 안 하고 내팽개쳐놓고 천부경이나 공부하면 되지. 철학 교수가 괜히 나가면서 다 다른 거 철학 공부한다 그러면서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주가 세상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핵심을 통해 작용하고 핵심을 위해 거두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게 바로 주체성이에요. 세상 눈치를 보지 않고, 그러나 세상은 살펴요. 살피긴 하는데 눈치는 안 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중국 눈치 안 본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미국 눈치도 안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 나름대로 해. 그리고 나한테 이득이 되게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주체성인 것입니다. 이런 걸 주체성이라 그래요. 주체성이란 이렇게 우주와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중심에서 시작하여 그 결과를 중심을 향해 끌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게 주체성이에요. 우주와 축을 달리하는 핵심은, 우주와 축을 달리해. 우주하고 축이 틀려. 다른 짓을 해. 그런 것들은 반드시 우주가 섬멸하여, 그런 것들은 우주가 반드시 없애버려요. 섬멸하여 그 존재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주하고 반대되는 것들도 있어요. 틀림없이. 언젠간 우주가 그다 섬멸시켜버려요. 자기를 위해서 우주를 배신하면 언젠가 우주가 그걸 섬멸시켜버려요. 그래서 우주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원리를 종교가 그런 이상한 거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사람을 꼬시려면 좀 진짜 철학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거를 유일신과 함께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함께하며 그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신은 우주, 그 뜻은 중심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걸 알고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사람이 갖다 의존한다 그러면서 따른다 그러면서 하게 하면 웃기죠. 그런 나라가 잘 될 수 있겠어요? 자기 조상의 귀신이 있고 없고는 따지지 말고 일단 자기 조상을 위한다는 건 나를 위하는 거예요. 조상도 위하지 않고 남의 조상을 위하는 인간이 잘 될 턱이 있겠어요? 그 인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치적으로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내가 날 위하지 않으면 아무도 날 안 위해줘요.
그게 바로 주체성이에요. 아셨죠? 요즘도 비슷하지만 요즘도 비슷합니다. 요즘도 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함부로 살아남기도 힘들어요. 요즘도 비슷하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이 표현의 자유가 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없었어요. 하도 그 종노릇을 많이 하고 살아서 원래 종체질이기 때문에 그런 걸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래서 없어요. 우리 표현의 자유가 잘 없어요. 박정희 시대 때는 이 데모하는 학생들도 많았지만, 그때 데모 많이 했어요. 데모하는 학생들도 많았지만 나라의 잣대가 또한 까다로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보았습니다. 예. 나도 많은 피해를 봤어요, 사실은. 함부로 책을 못 써내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어느 여가수가 아침 이슬이라는 그런 상큼한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치면, 그래서 그 여가수를 그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 쳐가지고 굉장히 히트 쳤어요. 히트를 치면 계속해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하는데 히트는 쳤어. 그런데 안 나와, 라디오에서. 그 다음부터는 데모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그 노래를 부르면, 데모하는 학생들이 아침에 모여가지고 아침 이슬부터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는 갑자기 금지곡이 되어 부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수는 못 불러요, 그 노래를. 자기 히트곡을 자기가 못 불러. 물론 당시에 그 데모했던 그 당시에 학생들도 이북이라는 나라가 어떤 체제인지 잘 몰라 김일성을 찬양한 것이지만, 또 그렇다고 노래가 금지되었다고 하여 나라를 배신하고 이북 편을 드는 것은 바로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없으면 이렇게 세파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이러면 저렇고 저러면 이렇고, 이렇게. 이게 중심이 없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북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북에 가면 모두 다 죽습니다. 예. 여기선 찬양하는지 모르겠죠. 다 죽여버립니다. 저 김간애가. 여러분이 김가라 그러면서 안 죽이겠어요? 와서 이상한 소리 나고서 막 이북 사람들이 들으면 넉나갈 소리 하고 그러는데 다 죽여버릴 수밖에 없어요.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북은 우리나라와 같은 민족이지만 자꾸 그런 게 너무 매이지 마세요. 같은 민족이라고. 이제 틀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랑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틀려지는 거예요. 아메리칸 인디아나 우리하고 지금 다른 거예요. 우리랑 같은 민족일지는 몰라도. 아셨습니까? 같은 민족이지만 이북 체제는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워하는 건 이북의 체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북 민족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민족을 우리가 도와줘도 돼요. 근데 우리가 민족을 도와준다 그러면서 체제를 도와주는 게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북과 남한을 비교해보면, 지금 현재 이북하고 우리 남한을 비교해보면 남한이 최소한 이북보다 몇백 배 더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예. 이 몇백 배 더 살기 좋은 나라에서 이북을 편든다라는 게 그게 제정신이 아니죠.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에 드는 나라라면, 우리가 진짜 10위권인지 의심이 가요, 요즘은. 예. 진짜 10위권에 드는 나라라면 이북은 세계 경제 150위에 머무는 나라입니다. 거지죠, 거지. 예. 180여 개 중에서 150위에 머무는 나라가 바로 이북인 것입니다. 예. 사람이 똑똑하면 뭐예요? 150이라는데. 예. 거지입니다. 남한이 꼴보기 싫다고, 남한에서 좀 나라가 꼴보기 싫다고 이북을 편드는 그런 중심 없는 사람들은 모두 이북에 가면,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북에 보내면 이북에 가면은 머리를 벽에다가 쳐박고 호흡하기조차 힘들게 죽어갈 것입니다. 이런 될 줄은 끔찍히 몰랐다는 거면서 죽어갈 겁니다. 네. 여기서 지금 편안한 데 있으니까 지금 이북이 좋아 보이는 거지, 가면 머리통을 갖다가 아마 결국은 못 살고 벽에다 갖다 쪄버리고 스스로 자결할 겁니다.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고 이북을 편드는 사람은, 지금 현재 뭐가 뭔지 모르고 이북을 편드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빨리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가 좋지 않으면 여기를 좋게 만들면 돼요. 아셨습니까? 이북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게 만든다고 좋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저 어리석은 놈 대가리 하나 가지고 저기는 통치하는 나라예요. 아셨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그럼 회장을 시켜보세요. 너한테 1000명을 먹여 살려라. 네가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저놈도 못해요. 그런 체제 자체가 저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바탕이 중심이 있는 사람은, 이 중심이 있는 사람은, 바탕이 돼서 중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머무는 세계를 자기가 살기 좋게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우주가 자신을 위해 자신의 축을 벗어나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축을 벗어나면 가차없이 그 벗어난 것을 파괴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물론 갑자기 파괴는 안 합니다. 그러면 전체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서서히 그건 소멸하게끔 만들었어요. 그게 우주의 멀리 천리예요, 그게. 아셨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나한테 득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축이 안 맞는 사람이다, 서서히 쫓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놓고 쫓지 않고 이 우주는 서서히 스스로 쫓아내게끔 그렇게 해요. 왜냐면 축을 갖고 나기 때문에, 주체성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이득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저것을 쫓아버리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게 바로 살아가는 지혜죠, 그거는. 아셨죠? 그래서 중심 있는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위용이 있어 보이고, 그 중심 있는 사람으로서 위용이 있어 보이고, 그 위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머리를 숙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뭐 사람이 잘생겨서 머리 숙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안에 빳빳한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이 위용이 있고, 그 위용을 통해서 사람들이 머리 숙이는 것입니다. 중심이 없는 사람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개 취급을 당해도, 강아지 취급을 당해도, 똥개 취급을 당해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 마냥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개판인데 지금 자기 돈도 아니니까 지금 혼자 다니면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여행 다니고 그렇죠. 별짓도 아니에요. 이른바 품격이나 값어치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실세들처럼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지금의 이 시대는, 지금 2021년이라고는 이 시대는 우리나라가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우주의 작용과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운명하고 이 우주의 어떤 작용하고 딱 맞아떨어져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중심을 갖고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물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이 일본을 앞서올 수 있습니까? 앞서는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빨리빨리라 그랬어요, 내가. 왜, 어떻게 앞서느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걔네들이 볼 때는 미개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물건은 땅바닥에다 놓고 팔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나사가 안 맞는다 그랬어요. 근데 한국이 그렇게 뒤졌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빨리빨리 때문에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조사까지 나왔어요, 한국에. 그리고 빨리빨리 하면 실수가 많아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 하면 틀린 거라 그랬어요. 그때 그 당시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죠. 지금까지는 꼼꼼하고 완벽한 특성이 우주와 맞아떨어졌다면, 우주의 기운하고 꼼꼼하고 완벽하고 이런 것이 맞아떨어졌다면 이제부터는 빨리빨리 움직이는 특성이 세상 변화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빨리빨리 시대예요. 아셨습니까? 파동의 시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입자의 시대는 꼼꼼하고 확실해야 되지만 파동은 일단 흘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중심을 갖고, 먼저 중심이 있어야 돼요. 중심 없으면 여기저기 자기를 뺏겨요. 중심을 갖고 이런 특성을 살려 우리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대충대충 정신을 완벽하게 해나간다면, 대충대충 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충 해요 이러잖아요. 그런 걸 완벽하게 해나간다면 우리는 능히 세상을 내 것처럼 바꿔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결코 그 무기가 문제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아셨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대충 하는 특성이 있지만, 계속 코미디언들도 나오고 개그맨들도 그러잖아요. 대충 해 이렇게. 그게 개그예요, 그게.
대충 하는 특성이 있지만 마음 먹고 철저히 하면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기술 또한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우주의 원리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어디 가가지고서 정말 미국이란 나라 생긴 지 200년밖에 안 된 나라예요. 근데 어디인가 가면은 의자가 몇 억 년 된 의자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근데 아주 튼튼해요. 보기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저거 누가 만들었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거 만든 사람이 한국 사람이 만들었대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면 정말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기술 올림픽에 나가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요즘처럼 아직 이 지구에는 조금 아직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이 기도하거나 또 연부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불확실성을 타파요. 그건 어쩌다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안 되죠. 그런 기도나 연부를 통해서 하는 그런 방법은 불확실한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런 불확실성을 타파하여 인류 최대의 관심사인, 모든 인간이 전부 다 원하는 거예요. 인류 최대의 관심사인 원하는 것을 현실에 나타나게 하는 신의 능력, 사이파워를 사용하면 우리의 꿈은 결코 공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나 연불의 가장 정확한 게 사이파워예요. 이거 말하는 나라도 지금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셨습니까? 아직은 이게 영어를 안 나가서 그러지 여러분들 이제 외국에서 더 많이 나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배우러 다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사이파워는 지금까지 불확실한 기도나 연불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밝힌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상을 움직이는 우주의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또 대한민국이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천부경이 나올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이퍼 또한 노스의 그릇처럼 대한민국에서 발견한 우주 최초의 초과학적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요즘 우리가 빨리빨리 하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뭐 외국에 가면 영화도 우리나라 영화가 대단하고 노래도 지금 그렇고 전부 다 그러고 있다는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빨리빨리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지구 최고의 우주 에너지가 숨겨있는 이 지구 최고의 우주 에너지가 숨겨있는 피라미드를 대신해 피라미드는 인간이 모르게끔 비밀로 하기 위해서 엄청 크게 만들었어요. 저렇게 크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소지할 수 있게끔 자, 이 뒤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이 피라미드와 똑같은 에너지가 발생하는 수많은 헥사곤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저것들은 전부 다 피라미드하고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피라미드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그 다음에 피라미드보다 더 확실하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안에 숨겨있는 우주 에너지와 똑같은 에너지가 작용하도록 그 사용법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배워야지 자꾸 그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배우려고 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시대예요. 지금이 이런 시대니까 이런 걸 배워서 해야지만이 세상을 장악할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떠받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아직까지 사람들이 그 실체를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것은 지구 역사상 천부경이 나온 이래 가장 위대한 지구의 문명입니다. 언젠간 지구는 이런 초과학적으로다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지구를 이끌고 갈 그런 운명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는 반가운 사이고 서로 중심을 갖고 힘을 합쳐야 나가서 이 지구를 우리의 의지대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우주 에너지를 통해 발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초과학적 문명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초과학적 시대입니다. 기계도 앞으로는 이렇게 해요. 초과학이 뭔지는 아시죠? 눈에 보이는 입자의 세계가 아니라 파동이 입자의 세계를 바꾸는 게 초과학적 제품들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과학, 즉 3차원 문명이었다면 앞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 파동의 초과학적 문명 시대입니다. 초과학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측정되지 않는 초과학적 파동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지구 사람 가운데 어떤 세력이 이 사람을 나쁘게 평가해서 그러지 이 사람은 확실하게 제대로 봤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히틀러예요. 그래서 옛날에 히틀러는 말했어요. 국민들은 멍청하기 그지없다. 왜냐면 국민들은 대부분 일반인들은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들은 멍청하기 그지없다. 신문과 잡지, 라디오에 나오는 말이면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도 믿는다. 그게 공신력이 있다고 믿는다 이거예요. 히틀러도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상한 데로 끌고 가면 다 거기 끌려간다 이런 얘기예요. 또 히틀러는 말했습니다. 원래 사람이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고, 그게 왜냐면 자기 자의식이 있으니까 그것만 듣고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석한다. 자기식으로 해석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히틀러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이 거짓말만 믿는다. 누군가가 이렇게 조작해놓은 거짓말만 믿는다. 그리고 진실을 알려주면 그게 거짓이라며 공격적으로 나온다. 오히려 진실을 말해주면 공격적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신이 없다라고 말하면 공격적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지금 어느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김치, 온돌 그리고 방자유기가 원래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어딘지는 아시겠죠? 김치도 자기네 거래요 원래. 온돌도 자기네 거고. 그 나라 가면 온돌 없습니다. 그리고 방자유기도 자기 거라고 그렇게 떠벌리고 있어요 지금.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땅덩어리를 갖다 자기네 땅덩어리라고 그러고. 걔네들이 왜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먼 훗날 자기네 것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꾸 떠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걸 증거 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어리석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해요. 먼 훗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모른 채, 지금 사람들은 알죠. 지금 중계 가면 온돌이 없는데 여기는 온돌이 다 누구네 집에 다 있죠. 지금 사람들은 아는데 먼 훗날 사람들은 중계도 그게 생긴다면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지금 자기네 신문이라는 데다 다 그렇게 내요. 자기네 책에도 내고 일본 교과서에도 나오고 뭐 중국에도 교과서에 나오고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면 먼 훗날 이것 봐라 옛날부터 우리 것이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현실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는 나중에 밤낮도 뒤통수 얻어맞고 억울하다 그러죠. 예.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실보다 심정을 현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된다고 말하고 손 놓고 있으면 뭐예요? 말 되게끔 해야지. 그렇게 현실보다 심정을 현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빨갱이인 줄 모르고, 본인 자신이 지금 빨갱이인 줄 모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회주의 말하는 사람한테 너 빨갱이지 그래보세요. 아니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퍼쩍 뛰면서. 그 심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심정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한다 그러면서. 그런 게 대학 교수라 그러면서. 정말 웃기는 나라죠, 여러분들. 알고 보면 정말 개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읍조 올려놨던 거예요.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박정희가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세웠어요, 그 당시에. 아셨습니까? 마음보다는 현실이 곧 진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현실이 진실입니다, 마음보다도. 아셨습니까? 교과서나 이런 데다가 자꾸 내 거라고 얘기하면 언젠가 나중에 가면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해봐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아셨죠? 현실이 곧 진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앞으로는 초과학적 사천 문명을 남들한테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것을 남들한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세상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나중에 가면 이 내 말이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이 말하면 그것도 배우러 다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서는 뭔 소리냐 이러고서 못 알아듣다가 또 남들이 말한다고 다 배우러 다녀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뽑더라도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지만 지도자 본인이 없기 때문에 못 뽑는 거예요. 지도자를 뽑더라도 그 중심이 그 지도자의 중심이 이 나라 우리나라와 그리고 국민한테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나라를 그 중심이 나라하고 국민이 있어야지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지. 그 중심이 본인과 나하고 그 지도자 나하고 또 다른 나라에 있게 되면 중심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있게 되면 그 나라는 지금처럼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수장이 없잖아요. 저걸 나폴레옹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당장에 이거 쓸어버리죠. 뭐 나폴레옹뿐 아니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들어와도 당장 해쳐버립니다. 이런 거. 어디를 싸우러 갈 거예요? 뭐 갈팡질팡하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바로잡을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전부 다 중심을 갖고 살아야지 나라가 지켜지고 우리가 부강해질 수 있고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떠받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뒤늦게 우리가 만든 4차원 파동 문명을 다른 나라에 가서 배우지 말고 또 딴 나라에 가서 배우지 말고 우리가 먼저 자랑스럽고 소중하게 익혀서 초과학적 문명과 능력을 통해 세상을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